나토의 아주 중요한 파트너국으로서 초청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가 이제 그 세계 중수국가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죠. 정상회담이라는 거 그 자체가 이제 그 정치적 상징적 그 측면이 굉장히 큽니다. 일단 정상회담, 특히 이게 다자간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초청된 나라들이 면모가 중요하고 그리고 규모가 중요하죠. 이번에 어떻게 보면은 나토의 정상회담에서 정해지는 의제가 최소한 이제 자유민주주의 블록 안에서는 향후 그 안보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집단 안보 체제, 집단 안보 정책의 근간을 이룰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거기에 한국이 들어가 있고 한국이 그 의제에 동의도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영향을 줬다는 거는 한국이 그만큼 중추국가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중심 국가로서의 네. 자리 잡음을 대외적으로 천명하는 거라고. 그렇죠. 네. 그러면 그게 향후에도 그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외교적 위상이 높아졌기 때문에 중국이 한국을 대할 때도 좀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우리도 이제 다른 나라들에 대한 발언 영향이 세지죠. 예, 저희가 유념해야 될 부분은 이제 아태 지역에서 초청된 나라가 4개밖에 없다는 거죠. 한국, 일본, 뉴질랜드, 호주. 그러니까 세계 안보라고 봤을 때는 이제 신흥 그 강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거기서 벌써 그 위상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방산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러면 그런 위상을 가지고 이제 아태 지역에서 다른 국가들을 대할 때, 특히 양자 관계에서 우리가 다른 국가를 대할 때 그 위상도 다르고 영향력도 다르죠. 아무래도 나토는 안보에 관련된 회의다 보니까 국제기구고, 그러다 보니 이번에 윤 대통령께서 가서 각국 정상들을 계속 매일매일 마라톤으로 만나고 계시는데, 그럼 이제 그런 어떤 안보 동맹의 측면에서 파트너십을 구축을 하기 위한 만남들을 가진다고 저희가 봐도 무방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7개 국가랑 이제 정상회담을 지금까지 하신 걸로 지금 보고가 됐는데, 그 대표적으로 이제 유럽에서는 이제 포르투갈, 그리고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그리고 루마니아랑 헝가리 이렇게 하셨고, 그리고 이제 인태 지역에서 뉴질랜드 이렇게 하셨는데, 이 국가들을 면면을 보고 있으면은 특히 동유럽에 있는 루마니아, 헝가리와의 정상회담은 아마 방산 협력이 이제 거기에 방점이 찍힐 것 같고, 이제 포르투갈, 노르웨이랑 스웨덴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스웨덴은 또 이제 비확산에 대해서 관심이 큰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진짜 맞춤형으로 정상회담마다 의제가 좀 다를 겁니다. 그래서 뭐 나토에 이제는 스웨덴을 포함해서 32개 회원국이기 때문에 각양각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산을 이야기해 주셔서 하는 말인데, 한국의 무기 기술이 유럽 국가들이 좀 눈독을 들일 만큼 많이 발전되어 있다는 건 뭐 명백한 사실이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그 재래식 무기 외에 뭐 제가 미사일 기술 이런 것들도 수출할 수 있을 만큼 발전이 됐다고 봐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전술 무기를 주로 수출했는데 전차나 장갑차는 아니고 전차, 그리고 자주포, 전투기. 근데 전투기도 어떻게 보면은 이 전술 전투기죠. 근데 이제 미사일까지 가게 되면 전략형이기 때문에 좀 민감하긴 합니다. 그때부터는. 근데 일단 저희가 인지해야 될 거는 이제 러시아의 그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에 그 나토의 유럽 회원국들의 그 위협 인식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나토 정상회담의 아주 중요한 의제 중 하나가 이제 각 회원국들의 이제 국방 예산을 원래 기준치였던 2%까지, GDP의 2%까지 기준을 맞춘 겁니다. 지금까지 그거를 충족하고 있는 나라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회원국 중에서는 미국, 영국, 폴란드, 그리고 발트 3국 정도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확연하게 그 마드리드 회의에서도 이게 나왔고, 이제 이번 빌니우스에서 나올 건데, 이 의제에 다들 동의할 겁니다. 그러면은 조만간, 뭐 당장은 아니겠지만, 이 많은 이제 나토 회원국들이 이제 국방비를 많이 지출할 거고, 그리고 국방비 지출하는 분야가 단순히 인적 분야보다는 그 우리가 흔히 전력 강화라고 부르는 이제 무기 도입이죠. 거기서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될 건데, 거기서 이제 한국의 기회가 많이 열리는 거죠. 네, 현재 지금 미국이 주도하는 이 글로벌 안보 체제 자체가 좀 변화하고 있는 시점이고요. 그 변하는 방식은 일단 그 안보 위협을 전통적인 그런 재래식 위협, 그러니까 한 국가가
뭐 군사적 위협을 한다. 그런 그 제한적인 위협을 넘어가지고 상당히 많은 영역에서 그 이제 안보적 위협을 이제 보기가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신흥 기술에서도 있고요. 그리고 사이버에서도 있고 뭐 테러도 당연히 있었고 이제 뭐 최근에 이제 코로나 대유행에서 본 것처럼 이제 보건에서도 이제 위협이 있고 그때는 이제 새로운 안보 위협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있으면은 이제 좀 범세계적인 이제 안보 협력 체제가 필요한데 근데 뭐 안보 협력을 뭐 뜻이 안 맞는 국가끼리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저변을 넓히기 위해서 나토뿐만 아니라 비록 나토는 이제 지리적으로는 이제 북대서양에 집중해 있지만 이 나토와 이제 나토 회원 국가 이제 뜻이 맞는 국가들이 이제 인태 지역에도 있으니까요. 대표적으로 AP4 그러니까 에이시아 파시픽 4라고 불리는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국가고 이제 경제적으로 고도화되고 기술적으로 발전한 나라들인데 이 나라들과 나토가 협력을 해가지고 범세계적인 그런 안보 체제를 구성하려는 게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 그리고 나토의 이제 의도라고 볼 수 있는 될 것 같습니다.